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월 핵심 기계 수주가 전월 대비 19.1%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6.1%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직전월인 2월에는 8.8%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에서 5억 4,580만 달러, 하나로 약 5,500억 원 규모의 원유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원유 생산량은 기존 1일 19만 5천 배럴에서 85만 배럴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공사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차익 매도 물량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한 덕분인지 국내 증시도 전일 대비 0.35포인트 오른 2013.79포인트의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55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앞으로의 출도 저희 하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간 시황 전망과 또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주간 시황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좀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요.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방향성은 이제 그 주 후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 후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 후반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유 없이 올라왔던 것들의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빠진 거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횡보 장세가 좀 예상된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 그 지난주에 어떤 시장 흐름을 좀 요약해서 좀 보면요. 네. 첫 번째 타이틀로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위독설이 나오면서 지수는 강하게 반등을 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위독한 상황에서 왜 삼성 주가들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삼성그룹의 내부적인 지배구조 정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촉매 역할을 했다. 사실 이제 삼성그룹이 대부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의 그 복잡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순환 출자 구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면서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호텔신라의, 이서진, 사장의 어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매입, 공략,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공격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그러니까 예상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다소 이제 그렇게 좀 보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가장 크게 볼 것이 아마도 삼성그룹주 내부에
정상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투자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와 최근에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서 다소 투기적 세력들이 외국인 자금으로 좀 가세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주에 130만 원을 좀 위협하다가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130만 원 초반에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140만 원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타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되면서 물산이 7% 그리고 생명, 전기, SDI 모두 전기 모두 고르게 좀 상승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고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지수는 전체적으로 1900 초반에 하방 지지를 받으면서 2010포인트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2010포인트라는 것은 작년 4월달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 최고점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지수대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지수대가 이제 약 봤을 때는 2013포인트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뭐 전일 최근에 이제 장중 고점 기준으로 거의 이제 근사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장중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의 주체들을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중심의 비차익 중심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 한 4일 동안에 보통 이제 2천억에서 4천억대 규모의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들은 바닥권, 그러니까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은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가 기관들이 정확하게 5월 13일부터 연속 매수를 멈추고 그 매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가운데서 기관들의 매도를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이제 펀드 환매입니다. 펀드 환매인데 아마도 지금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부터는 기관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일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양대 시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대규모의 매물 압박들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펀드 환매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지수가 상승했던 것은 삼성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가 이번에는 이제 삼성그룹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우려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매는 환율과 연결을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0원대 초반이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더 노린다고 한다면 환율이 900원대로 가야지만이 그들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1000원대 초반에서 과연 그들이 환율로서의 수익을 내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를 유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삼성 이슈 관련한 일시적인 모멘텀에 대한 투기적 매매는 일시적으로 가세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카바를 해가면서 이들이 초과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매수를 꾸준하게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현재 시장의 우려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국내 기관의 펀드 환매입니다.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서 연속적인 상승선을 걷는다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펀드 환매는 오히려 약이 되겠고 향후 수급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지금 지수 여건은 2200포인트, 2300포인트 뚫고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포인트대에 그 밀집되어 있는 펀드 환매 물량을 받아가면서 땡길 수 있는 주체는 없다. 그렇다면 기관 중에 투신의 매도 압력은 점점점 강화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요일 날 나타났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종목의 매수세가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서 중소형주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매도는 일단은 펀드 환매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수급의 기반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했던 중소형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 거의 뭐 100억에서 150억대 정도 규모의 평균 매도 정도로 보이는 상태에서 투신이 400억대의 매도를 보이니까 결국 개인이 이런 물량을 받아
어려워서 장을 지탱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투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 결국 이제 지난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위독설 때문에 삼성그룹주의 강한 반등, 그러면서 지수의 반등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한 짧은 반등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차익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황 전망해 주셨는데 금주 주요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변수 좀 점검해 주실까요? 예. 대부분 변수는 이제 주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 후반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 변수인데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유럽 의회 선거가 갖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22에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줄이는 건 아니죠. 다만 통화량 늘리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테이퍼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자금을 늘리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중국도 공격적인 잔금을 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쪽은 이제 유럽밖에 없는데 유럽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판을 다시 한번 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22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 의회 선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이 25일날 실시됩니다. 그럼 과연 이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와 유럽 아니면 북미 쪽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장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 역시도 이제 미국과 중국 역시 주 후반으로 많이 몰려져 있는데 미국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주택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22일 날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올 거고요. 23일 날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그동안 가장 문제가 터졌던 부분이 결국은 모기지론 관련한 채권들인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을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가운데서 과연 주택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 22일 날 HSBC PMI 지수 발표입니다. PMI는 HSBC PMI와 기냥 PMI 발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HSBC PMI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PMI 지수는 공기업과 대기업 쪽의 PM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은 이제 HSBC PMI하고 PMI의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6월 초에 발표될 PMI 지표를 미리 보는 거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은 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모든 경제 지표는 최하단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월평균 회사채 물량의 부분인데요. 지난달까지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소화해야 될 채권 물량들이 그러니까 회사채 물량입니다. 평균 66억 위안 정도 됐었는데 5월에서부터 7월은 만기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2억 위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채권 만기에 대한 절대 규모는 좀 축소되는 거에서 그동안 그림자 금융이니 기타 중국의 어떤 금융 정책이니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니 최악의 경기 지표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의 완화 요소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은 지금 하단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금융의 어떤 부분이 조금씩 해소돼 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이 하나 발표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치들이 서서히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건설은행 쪽인데요. 2013년도의 부실을 대부분 반영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건설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저가 수주 대부분의 부분은 상당 부분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2013년도에 상당히 재무제표가 안 좋았다. 거기다가 저가 수주 받았던 대부분의 관련 공사가 40에서 50% 정도가 상반기에 다 공사가 완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될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건설 쪽의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대선 상각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대선 상각의 비율이 점점점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아마 그 은행주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6조 원대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의 업황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틸리티 쪽은 원화 강세라는 것은 결국 수입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거기다 판매가 인상까지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들은 계속적인 판가 인상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한전 같은 경우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익 한 2조까지 나타날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호황기를 겪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년도 상장사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약 130조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1240조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퍼 10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으로는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지되고 이 상태가 올해 내년 이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상위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480조나 된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쓸 거냐가 향후 장세의 중요한 변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시장 전망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투자 심리 회복이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주에 대한 하방 압력 확인해야 되고요. 펀드 환매와 외국인의 환율 변수에 따른 매수세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중소형주의 불안 심리가 회복되는 게 관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초반에 강한 반등 이루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거 주 초반에 차익 매물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빠진 것도 하방 잡으면서 주 후반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책 변수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에 지수의 방향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지수 밴드 좀 본다고 한다면 거래소 1990에서 205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550에서 570 정도를 이번 주에 밴드로 설정해 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뜨거운 여름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뜨거울 거라 그러는데 아주 핫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만 핫한 게 아니고요, 시장도 아주 핫한 증시가 열리고 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지금 장 초반에요. 장 초반에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지수가 어때요? 확 당기죠. 어떤 겁니까? 고입니다, 고. 주 초반 오늘 정도, 내일 정도 조정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정폭 결코 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전망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난주를 살짝 보면서 지난주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가 올라갈까? 이거를 모르거든요. 근데 Y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린 거, 밸류밴드 통해서 말씀해 드렸던 거 어떤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3분기의 성장기, 4분기의 성장기,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예측했던 하락의 속도보다 훨씬 더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겁니다. 따라서 저평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이 나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야 하는 종목까지도 뻥 하루에 7%, 6%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나왔었고. 그리고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강세. 자, 이런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순환적으로 지금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어떤 장세요? 작년 8월부터 10월 달까지 안도랠리가 거래소에 형성되었는데 그때의 데자뷰 장세가 열린다. 그때도요, 삼성전자가 150만 원 달려갈 때였어요. 근데 지금 못 달려가느냐? 아니죠. 더욱 더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순이익이 떨어져도 분명히 이익은 존재하죠. 이익이 존재가 한다면 기업의 이 측정한 내재 가치는요, 분명히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줄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재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 접점이 어디 지점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다 잊어버리죠. 이익이 줄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적정한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다시 늘어난 내재 가치에 의해서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데자뷰 때도 삼성전자가 갖고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대거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 장세에 이번에도 연속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작년에 8월에서 10월달까지 장이 어땠는가 보세요. 코스닥은 놀아버리고 거래소만 달려버리는 장세, 그리고 거래소에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던 조선, 건설, 기계, 화학, 철강 이런 거에서 대규모 랠리가 나왔다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표주보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표주보다 이등주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LG화학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태양광에 관련된 이쪽이 좀 더 나았고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정유주가 조금 더 나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보다는 고려아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자, 뭐냐면 이 아직까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는요, 회복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등주가 회복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 회복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저평가인가를 판단해 보니까 1등주보다 2등주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등주가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겨서 2등주들의 랠리, 즉 현대중공업보다 삼성중공업이 더 빠르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지난주 장세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지난주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주 후반 들면서 코스닥이 일단 주도권을 거래소에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외국인들이 무려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1조 3천억치 매수했습니다. 1조 3천억치. 그리고 선물에서는요, 22,0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거는요, 시장을 싸그리 담아가지고 팔 사람 있으면 다 팔아라. 내 다 살게 이 소리입니다. 너네들 팔고 싶은 사람, 개인이든 기관이든 때릴 사람 다 때려라. 내가 다 사가지고 갈게. 왜 그랬습니까? 이미 외국인들은요, 선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시장의 중심을 섹터를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폭 과대 중에서 1등주가 지금 먼저 올라가더라. 2등주가 먼저 움직였다 그랬죠? 바로 외국인들이 선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와서 2등 국가 먼저 샀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대만 먼저 샀고. 그럼 1등 국가는 어딜까요? 메이저는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핵심 블루칩은 한국이고, 한국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바로 중국이 이 두 개의 이머징 마켓의 양대 산맥. 물론 대만도까지 세 개지만 대만은 미리 사두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타겟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평가인 상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쓸어 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206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밀렸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 증시가 완전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랠리가 펼쳐지는 동안에 중국의 회복이 나타난다면 경제는 벌써 이미 수출 증가율이 4월달 중국 증가율 서프라이즈를 보였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5월달도 지속된다면 이번에의 랠리는 완전히 다른 랠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지난달 한번 완전히 시장을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다 쫓아보낸 다음에 일거에 한 주 만에 일거에 그냥 오버슈팅을 하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판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힘든 장세입니다. 이럴 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모든 주가는 적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만 체크를 한다면 이러한 흔들림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요, 계속된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해진 매수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샀냐 보니까 역시 지수 중심이죠. 지수 중심 샀으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부터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많이 샀었고요. 그 다음에요,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업종 대표주들 다 쓸어 담았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다 쓸어 담았어요. 자, 이미 시장 지수의 랠리를 전부 다 포석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가의 변화가 2등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1등주의 수급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투신하고요, 연기금이 주 후반에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죠? 목요일부터 매도로 돌아섰는데, 투신은요, 2000포인트 올라오니까, 투신의 무슨 펀드? 롱숏 펀드에서 찍어 누르죠. 찍어 눌러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죠. 작년에요, 1년 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보합이었고요, 연기금이 2%대, 그리고 주식형 펀드가 1%대 수익 낼 동안에 이 롱숏 펀드가 7.2%를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죠. 그러니까 올해 자금이 무려 2조 가까운 자금이 롱숏 펀드에 들어갔는데 1, 2, 3, 4개월 동안 롱숏 펀드 수익률 얼마인 줄 아십니까? 0%예요. 0%. 개인들이 몰리는 데는 절대 수익은 없다. 또 한 번 보여주는 안타까운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인덱스는 수익 나도 롱숏은 수익을 못 냅니다. 롱숏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공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포인트가 나와요. 공매도를 쳐서 2000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게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난 4월처럼 내지 않고 되레 더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빵! 하고 솟아버리죠? 그럼 공매도 쳤던 부분에서 손실이 급격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쓸어 담아야 돼. 환매수, 숏커버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더 폭등이 일어나죠. 왜? 외국인들이 이미 사두었거든? 근데 얘들이 갑자기 들어와 땡겨버리는 거지. 바로 시장은요,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이미 외국인들이 그 바닥에서 너네들이 안 사고 100이나 보자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요, 절대 누구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랠리가요, 분명히 여름까지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 첫 번째, 일단 뭐 풍부한 외인 자금이, 투자 자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 자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IT 펀드로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이 자금 집행을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인도, 대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걔네도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매수 비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관심은 딱 두 나라 쏠려있다. 한국과 중국. 여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투신펀드들은요, 일단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일단 찍어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뭐 환매에 대한 부담이 이건 핑계일 것 같고요. 롱숏 펀드의 대규모 이 해지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이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압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엎어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코스피의 선상에서 어떠한 상승이 나오느냐. 첫 번째, 삼성전자는 150만원까지 제가 계속 125만원부터 얘기했습니다. 3월 24일 이후에 150만원까지의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역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랠리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주에 돌았던 그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의 종목이 순환매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아주 강한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 보니까 지난주에 대비해서 한 7% 8% 올랐네, 무섭네 따라가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요 앞으로 20% 30% 더 가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 대형주들에 대해서 철저히 공략하셔야 됩니다. 조선주든 정유주든 화학주든 철강주든, 그리고 또 하나 증권주든 건설주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놓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이미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매도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수급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 3월 인터넷이나 기타 이 테마주들 좀 있었는데, 테마주들 내에서도요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 이 종목 관련된 종목이 다 같이 쫙 달려준다면 이 테마는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테마에서 종목들이 탈락하는 종목들이 생겼어요. 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향후 전망이 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코스닥은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가기 힘들다. 그렇다면 테마주들 집중도 약해졌다. 결론은 하나네요. 업종이든 테마든 이렇게 뭉쳐서 가는 장이 아니라 종목별로 완전히 따로 노는 장세가 될 것이다. 동일한 LED 업종이라도 서울반도체와 루멘스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역시 이러한 흐름들은 게임이든 컨텐츠든 엔터테인먼트든 모두 다 종목별로 따로 노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적정한 가치 얼마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이번 여름장까지는요, 여름이 오는, 뜨거운 여름이 올 때까지는 분명히 거래소의 랠리다. 코스닥이 아니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서 소 잡으러 가십시오. 닭 잡는 칼은 버리고 거래소 소 잡는 칼로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는 외인 매도 주의보라는 팁을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함께 단기적 이익 실현으로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외인 매도 주의보. 외인들이 오늘 매도하기 시작했죠. 네,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뀌었나요? 누워서 좀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은데, 네.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 흐름과 좀 다른 움직임이네요. 네. 매도를 좀 보이긴 하는데 얘가 지금 뭐가 잘못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외인 매도세가 잡힙니다.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에서 과연 얼마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오늘 시장 뭐 많이 회복은 하긴 했어요. 뭐 2011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지만요. 외인들은 오늘장에서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관이 많은 물량 받아주느냐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의 추이 자체,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더불어서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뭘 기다리냐면요. 외인들은요, 22일일 겁니다. 22일 맞아요. FMC 의사록, 4월 말에 했던 의사록 발표가 있고, 이번 주에요.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외인들은 기다리자, 현금 확보 전략을 조금 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좀 흐름과 지표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멈출 것이냐, 매도가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하지만 기관들의 좀 매수 힘입어 준다면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저도 판가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는 연출이 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함께 단기적 이익 실현으로라는 팁을 주셨네요. 좀 시장이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라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포트폴리오 개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수상 금요일, 그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좀 돌파를 하는 돌파갭의 형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막는 형국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작정 돌파를 하고 갭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시장의 분위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조금 인지를 하시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심리가 한쪽으로 바뀔 수 있는 곳, 바로 지지점을 다시 한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자, 오늘의 분봉상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 좀 더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은 1차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종목군들, 다음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124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4만원 밑에서 매수하자며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예전에는 SK 하이닉스로 수익 낸 사람들이 없다, 거의 없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인데 상승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는 하지 말라는 의견이시죠? 네, 좀 약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좀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이 조정폭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42,000원 보고, 그 다음으로 43,000원, 45,000원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엔 분명히 리스크가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요, 굳이 난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39,000원, 4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매력도 최근에 좋았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매도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조금은 주의해보자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해보자라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4만원 밑에서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X 의견 주셨네요. 하이닉스가 2011년도에 한 38,000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작년, 재작년에 한 15,000원 이하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하락을 시작하면 뭐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회사 가치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회장도 바뀌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원래 주인 없는 주식이었는데 주인이 네. 또 생겼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는 안 되고 관리를 좀 더 해주지 않겠나, 만져주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고 네.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시세를 그만큼 못 내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한 거의 뭐 8년 만이죠. 8년 만에 그 고가까지 지금 다시 한번 위치를 하게 됐는데 이럴 때는 시세를 폭발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자 국민주입니다.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를 매수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국민주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그냥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업황 좋습니다. 업황도 좋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도 괜찮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DDR-램에 대한 고정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됐죠.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이 농후하다. 다만 좀 더 쉬어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자. 오늘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좀 더 조정이 나타날 때 다시 한 번 더 그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회사는 굉장히 좋다. 업황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조금 접근하기가 이르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879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셀트리온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성장성에 베팅해도 좋다.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의견이 다르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네요. 네, 셀트리온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셀트리온이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서정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약식 기소의 의미는요, 주가 조작, 공매도 같이 한 거 아니다. 공매도 방어해서 주식을 샀다. 거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뭐가 됩니까? 해외 출국을 못했어요. 못 갔다고요. 막아놨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램시마 팔러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로. 그렇죠? 유럽 쪽과 열심히 또 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램시마 매출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미 잡혔었고요. 중요한 것은 해외 못 나가더라도 이미 외국에서 들어와서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대신에 뉴스를 못 띄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혐의가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자,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이슈 또 하나 있습니다. M&A 이슈에 대해서 열려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그게 가만히 놔둘까요? 그 이슈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또 하나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조정이 나올지언정 언젠간 한번 그런 M&A 뉴스 기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램시마 관련된 매출 수주가 나온다든가 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날아가겠죠.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종목은요, 이렇게 빠지거나 할 때 조정 나오면 분할매수 하시면 장땡이에요. 네. 셀트리온은 그 램시마 모멘텀 더불어 M&A 모멘텀 받으면 바로 그냥 10%씩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그런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우 멘토께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성장성에 베팅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가요? 네, 저는 일단 말이 많은 종목군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대부분 다 뉴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그 뉴스에 또 맞춰서 또 주가 자체 움직임 자체가 지금 또다시 5일선을 밟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어느 정도는 자, 곧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심리 자체를 개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준다는 거죠. 이제 수출됐다. 이제 곧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어차피 종목 2,300여 개가 되는데 굳이 꼭 이런 말 많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M&A 이슈 자체가 마무리 되거나 외국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베팅을 해도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들어가봤자 5% 6%거든요. 그 정도는 감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전략으로 추구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0833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세코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모멘텀 보제에 매도 일관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돌파를 이용하자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코닉스는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 네, 좀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네. X 의견을 좀 제가 좀 드린 겁니다. 자, 큰 흐름도 크게 좀 좋지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급적인 매력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저 같이 보실게요. 자, 오늘 현재 2.5% 정도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와주는데, 지켜야 될 라인 자체 이전에 3월달에 한번 깨고 내려갔고요. 그쵸? 3월 아니고 4월달에 깨고 내려갔고요. 그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 그림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버텨야 될 라인 자체를 무너져 내려버렸죠. 큰 흐름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모멘텀 자체가 관련주들이 썩 좋진 않아요. 세코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볼까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세코닉스가 실제 우량이 좀 높은데 말씀드렸던 포인트 수급적인 부분 보여드리자면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포인트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일관되는 요런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매수가 나오고 기관들이 특히 매도세 강한 종목 금융투자 팔고요, 투신 팔고요, 연기금 팔고요, 은행 팔고 기타 보면 사긴 하는데 많은 물량도 아니네요. 재미가 없어요. 보통 이런 종목을 점수를 매기자면은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5점. 네. 기업은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상승 쪽 분위기가 아직은 나오기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추세 자체가 계속 이런 모양새 반등이 나오는 실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보시려면 기간 수급 좀 잡힌 다음에 그때 하셔야 되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좀 X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도 돌파를 이용하자 X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IT가 상책이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자, 두 개의 지지점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상승에 대한, 상단 밴드에 대한 지지 자체가 지금 힘을 잃고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맞죠? 가장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상단에 대한 지지대고 하단에 대한 지지대가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 대한 지지대 자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매물 자체는 실망 매물이죠. 실망 매물이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지지대가 어딜 것인가? 밑에 하단에 18,000원, 18,300원대죠. 이 지지대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어김없이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매출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여기는 무너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단 지지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단 이 자체를 2만원대죠. 돌파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가 바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다. 지금은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과매도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런 종목군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한 15일 내외로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은 매수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코닉스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금바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께서는 광동제약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 제시한 종목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6.18%의 높은 수익률 기록 중이시고요. 기아차와 SK텔레콤, S1, 그리고 S1까지 수익을 기록 중이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5.46%의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빅솔룬과 GS, 효성, 바이오랜드 이렇게 포트에 보유 중이십니다.
자,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54.8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훈 멘토께서는 32.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현상클럽 이렇게 쌤플러스의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당신의 열시 핫텐이었습니다.